안녕하세요. 50대 전업주부 유튜버 써니입니다. 머리를 하긴 했는데 잔머리가 이제 좀 올라오기 시작해요. 그래서 앞머리를 어떻게 해도 조금 어색한데 기르는 과정이니까 그냥 이대로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. 2019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. 정말로. 곧 있으면 2020년인데 2019년도에 여러분은 무엇을 얼마나 이루셨나요? 예전에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지냈던 것 같아요. 그날이 그날이니까 또 한 살 먹나 보다 하고 말았었거든요. 네, 유튜브를 시작하고 또 미니멀 라이프를 시작하고 이렇게 영상을 찍어 올리다 보니까 내가 그동안 무엇을 이루었나 하는 게 일단 채널에 동영상 개수로 드러나지고 이러니까 일단 뿌듯한 마음이 있고, 그 뿌듯한 마음 안에서 내가 그럼 제일 잘한 건 뭐지? 2019년도에 제일 잘했던 일은 무엇일까? 그걸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더라고요. 써니가 2019년도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면서 가장 잘했던 일 5가지는 무엇일지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. 2018년도에 제가 제일 잘했던 일이 있다면 그거는 단연코 유튜브를 시작했던 것입니다. 그냥 어떤 거 준비도 없이 막무가내로 일단 시작했던 것이 1년이 지나고 또 그 이후까지 제가 이렇게 꾸준히 영상을 업로드하면서 채널을 운영하게 해준 그 시작이 되었거든요. 그게 2018년도에 가장 잘했던 일이라면 2019년도에는 제가 미니멀 라이프를 시작한 게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잘했던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런데 그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면서도 제가 많은 걸 비우고 나누고 버리고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잖아요. 그 중에서도 단연코 미니멀 라이프 실천하면서 제가 잘했다고 생각되는 일,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. 첫 번째로 미니멀 라이프를 알고 미니멀 라이프를 시작함에 있어 일단 큰 가구, 부피 큰 것들부터 비웠던 게 저는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저처럼 성격이 급한 사람은 뭔가 결과가 눈에 딱 보이지 않으면 쉽게 질려요. 쉽게 질려서 쉽게 포기하게 되죠. 그래서 제가 유튜브나 미니멀 라이프처럼 뭘 이렇게 꾸준히 해본 적이 없어요. 하다가 말고 냄비처럼 쉽게 관심을 가졌다가 쉽게 지치고 그랬던 건데, 유튜브도 계속 할 수 있었던 건 구독자도 늘고 시청 시간도 늘고 또 수익 창출도 되고 또 여러분들과 소통하게 되면서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걸 바로바로 인지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되다 보니까 꾸준히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. 근데 미니멀 라이프도 사람에 따라서 하루에 1개씩 버리면서 만족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 저처럼 안 그렇게 보이지만 성격 되게 급하거든요. 근데 이렇게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큰 가구를 버림으로써 여백이 딱딱딱 이렇게 보여지잖아요. 그러니까 아, 내가 뭔가를 하고 있구나 진짜, 이런 느낌이 들면서 좀 더 열심을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초반에 그렇게 초반에 열심을 내다 보니까 결과가 빨리 눈에 보여지고 또 그럼으로써 거기에서 또 더 힘을 얻고 그랬던 것 같아요. 물론 이거는 쉽지는 않아요. 큰 가구를 버린다는 게 그 안에 있던 수납했던 물건들을 어떻게 처리하지 않으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게 참 쉽지 않은데, 저 같은 경우는 가구들이 낡기도 했고 또 뭔가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싶기도 했고, 그래서 침대도 버리고 소파도 버리고 냉장고도 버리고 커다란 책장도 버리고 TV 장식장 세트는 통으로 버리고 막 엄청나게 버렸어요 제가. 그래서 미니멀 라이프 시작 이전과 이후 비교하는 영상을 보시면 정말 집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거든요. 근데 그렇게 바뀐 현 상태를 가족들 모두, 저를 포함한 가족들 모두 너무 만족스러워 한다는 거, 그렇게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제가 초반에
큰 각오를 벌이기 시작했던 거, 그것이 신의 한 수였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함에 있어 두 번째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이 안방을 아무것도 없는 방으로 만들었다는 거, 그게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.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다 보면 처음에는 열심을 내다가도 곧 정체기가 오고 슬럼프가 오게 되더라고요. 저도 이제 7개월에 접어들고, 7개월 차인가요? 약간 겨우 7개월임에도 슬럼프가 몇 번 왔었는지 모르겠어요. 그냥 굉장히 지친다는 거. 중간에 한 번씩 그런 게 있으면 더 나아가지도 못하고 퇴보하지도 못하고 굉장히 마음이 복잡해지는데, 제가 이 아무것도 없는 방이라는 이 상징적인, 미니멀 라이프의 상징적인 방을 하나 만듦으로써 그렇게 슬럼프가 왔을 때 저녁마다 자기 위해서 이 방에 들어오고 또 이렇게 촬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방에 들어오잖아요. 아무것도 없는 방을 보았을 때 느껴지는 평안함? 그리고 내가 이만큼 했구나 하는 뿌듯함, 성취감, 이런 걸 다시 되새김질하면서 미니멀 라이프 정체기와 슬럼프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아주 작은 방이라도, 아무것도 없는 공간, 한 코너가 될지라도 아무것도 두지 않는 공간을 만드는 건 한 번쯤은 시도해 보시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미니멀 라이프를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, 길게 가야 하는 이 과정 중에 나에게 힘을 주는 장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.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잘했던 일은 이 안방을 아무것도 없는 방으로 만든 거라는 거 말씀드리고요.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면서 세 번째로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일은 염색 비우기에 도전했다는 거예요. 염색 비우기? 그건 다른 말로 하면 흰머리 염색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 거죠. 제가 미니멀 라이프 시작함과 거의 동시에 흰머리를 기르기 시작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7개월 정도 흰머리를 기른 상태거든요.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자세히 보여드렸는데 지금 꽤 제법, 겉은 이만큼, 이게 뿌리 염색해서 남아있는 부분이라면 지금 이만큼이 흰머리가 자란 부분이고, 속은 더 하얘요. 속은 더 하얗게. 그래서 더 길러 내려가면 흰머리가 쭉쭉쭉쭉 이렇게 내려오겠죠? 이 흰머리 뿌리 염색을 하지 않게 된 것의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 남의 시선에서 훨씬 자유로워졌다는 거예요. 미니멀 라이프 자체도 보여지는 집이 아닌 내가 만족하는 집,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, 남기고 싶은 것들만 남겨서 그 안에서 행복을 추구하며 사는 게 목표잖아요. 그런데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게 쉽지 않아요. 왜 그렇게 남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는지. 가장 여자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 흰머리 염색이죠. 젊어서는 멋내기 염색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, 흰머리 염색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 안 하게 되면 굉장히 늙어 보이거든요. 그러니까 그 늙어 보이는 게 싫은 것도 있지만 주변에서 그러죠. 왜 염색 안 하냐고. 타박을 하잖아요. 예의가 아니라고 그러면서. 근데 사회생활 하시는 분은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나만 생각하고 지내기에는 타인의 시선이 너무 많고 타인과 교류하면서 지내셔야 하니까 그건 쉽지 않은데, 그런 직장 생활을 하지 않고 좀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남들이 뭐라 해서 염색을 계속 하시잖아요. 근데 저도 그래 왔는데 까짓 거 한번 안 해볼까? 하고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. 그랬더니 너무 편한 거죠. 이게 염색 주기가 점점 빨라지잖아요. 한 달에 한 번이었던 게 3주에 한 번, 2주에 한 번, 이렇게 점점 빨라지니까 그냥 돌아서면 흰머리가 보여서 스트레스 받았었는데, 그냥 흰머리를 기르다 보니까 이게 자라는 게 기대가 되지 속상하지 않은 거예요. 이게 전체가 이렇게 자라면 나는 어떤 스타일을 할 수 있을까? 이런, 오히려 흰머리가 자라나는 게 기쁜 상황, 기대하게 되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. 그게 너무 달라진 점이에요. 예전엔 염색 안 하면
못 나가고 약속 잡히면 당연히 뿌리 염색해야 되고 그렇게 살았었는데 염색을 안 하니까 너무 편하고 그 냄새라든지 이런 거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그리고 일단은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지내고 있다는 그런 자신감?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사회생활에서 조금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신다면 흰머리 기르기에 도전해 보시는 것도 저는 정말 강추합니다. 그리고 미니멀 라이프 실천하고 네 번째로 잘한 일은 미니멀 헤어팩에 도전한 거예요. 제가 반곱슬이었어요. 태생부터. 그래서 젊어서는 그 매직을 계속 했었고요. 매직을 했어도 금방 풀리는 거 아시죠? 그때는 기술력도 딸리고 또 반곱슬은 쉽게 풀리고 그랬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 부스스함, 반곱슬의 부스스함 겪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. 그 부스스함이 굉장히 저에겐 상처였고 그리고 나이 먹어서는 뿌리 염색을 계속 이렇게 해나가다 보니까 염색모가 손상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. 그리고 그걸 계속 하니까 이렇게 뿌리 염색하다가 또 색깔 얼룩덜룩해지면 전체 한 번 하고 하면서 그냥 머리에 계속 염색을 하게 되니까 반곱슬에 염색에 머릿결이 안 부스스한 게 이상한 거죠. 그래서 흰머리를 기른 건 이제 7개월이지만 그래 그러면 천연 팩으로 머릿결이 좋아질 수 있다는 영상을 봤는데 나도 한번 실천을 해볼까? 뭐 아니면 말지 하는 생각으로 실천을 해봤어요. 그러니까 샵에 가서 이렇게 케어 받으면 돈도 비싸고 또 외출도 해야 되고 하니까 집에서 그냥 천연 오일에다가 크림 섞어가지고 하는 거 이것도 제가 영상 올려드렸잖아요. 한 달 했는데 느낌이 다른 거예요. 지금 여기 이렇게 컬 잡히는 거 자체가 느낌이 달라졌어요.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. 아 이걸 2020년에도 계속하면 나 정말 전지현 머릿결 되는 거 아니야? 혼자 그렇게 생각할 만큼 머릿결이 좋아지는 게 느껴지고 또 그걸 하니까 잔머리도 올라와요. 지금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잔머리 앞쪽하고 잔머리가 많아가지고 이게 손질이 조금 어려워져요. 그리고 제가 지금 마스카라도 안 한 상태거든요. 뷰러만 했는데 그걸 속눈썹에도 발랐더니 속눈썹이 약간 짙어진다? 그러면서 조금 길어진다? 이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. 기분 탓일 수도 있어요. 제가 좀. 그런데 그런 느낌을 준다는 건 저한테 가능성을 보여준 거기 때문에 2020년도에도 저는 헤어팩과 이 속눈썹, 눈썹 이렇게 관리하는 거 계속 할 거거든요. 근데 이렇게 헤어팩을 하면서 좋았던 점은 뭐냐면 그 이전엔 제가 흰머리에만 집중을 했다면 흰머리 기르기 난 이걸 하고 있지 이렇게 집중을 했다면 지금은 흰머리가 아닌 흰머리 염색모 합쳐서 제 머리 전체를 그냥 하나의 머리로 인지하게 됐다는 거죠. 난 지금 흰머리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난 내 머릿결을 관리하고 있다 이런 느낌? 그러니까 어떤 부분적인 관심이 아닌 저 자신 제 신체의 모든 거에 대한 집중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. 그래서 미니멀 라이프가 나를 좀 더 돌아보게 하는 거라면 저는 지금 충분히 그걸 이루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미니멀 헤어팩과 함께 제가 마지막으로 또 잘했다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아주 미니멀하게 영어 공부를 다시 시작했어요. 이게 예전에도 했었는데 하다가 또 멈췄거든요. 그게 뭐냐면 듀오링고라는 무료 언어 배우는 어플이에요. 이걸 예전에도 했었는데 딸이 다시 하는 걸 제가 봤어요. 딸은 영어가 되니까 영어로 중국어 공부를 해요. 그리고 막 이탈리아 공부를 하고 그거 하는 걸 보면서 엄마 과거에 몇 점까지 올라갔는데 내가 아직 그걸 못 깼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맞아 옛날에 듀오링고를 참 열심히 했었지 싶어서 다시 들어갔더니 이게 웬걸 게임처럼 즐길 수 있게 만들어 놔가지고 저처럼 승부욕 있는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매일매일 조금씩 하게 만들어 놨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듀오링고를 다시 시작했어요. 저는 영어죠. 영어로 해서 기존에 올려줬던 점수가 다운된 건 아니고 거기에 제가 계속 또 점수를 올릴 수 있고 또 리그 같은 게 있어서 그 일주일 안에 상위 15등, 10등 안에 못 들면 그러니까 열심히 한 횟수로 15등 안에 못 들면 강등돼요. 근데 좀 강등되는 건 참을 수가 없거든요.
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. 그래서 10등 안에 들어서 상위 리그로 올라가고 그게 너무 재밌어요. 그리고 예전에도 했었던 게 또 없어진 게 아니니까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고, 아, 이 영어 이 마지막 단계까지 가면 그 다음은 어떻게 또 공부를 하는 걸까 막 이런 궁금증도 주어지면서 지금도 자기 전에 일어나서 이렇게 조금씩 하거든요. 하니까 너무 재밌어요. 공부가 아닌 게임처럼 할 수 있어서 전 너무 아주 만족스럽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. 저는 어플로 핸드폰으로 하는데 혹시나 싶어서 컴퓨터로 들어갔더니 컴퓨터에서도 할 수도 있더라고요. 그 아이디 비번 들어가면 핸드폰에서 하던 걸 그대로 할 수 있어서 화면도 크게 보고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50대, 60대, 70대인 분들 영어 공부 하시고 싶은 분들, 또 영어가 되는 분들은 영어로 다른 나라 언어를 또 공부할 수 있거든요. 공부할 수 있는 언어가 굉장히 많아요. 그리고 핸드폰에서는 그 토론 기능이 없는데 저기 컴퓨터 상에서는 그 외국인들과 공부하는 외국인들과 토론방 만들어서 토론도 할 수 있고, 아주 많이 좋게 바뀌었더라고요. 근데 이제 무료니까 중간중간 광고 보시겠습니까? 뭐 하여간 이렇게 광고 제거하기 이런 걸 계속 눌러야 되는 건 있어요. 그리고 그 광고 제거하기 뭐 이런 거 안 누르려면 뭐 프리미엄 해가지고 뭐 돈 내는 게 있나 봐요. 근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저는 그냥 무료인 상태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. 그러니까 가볍게 내 영어 실력 아주 기초부터 할 수 있으니까 그냥 겁내지 않고 또 뭐 돈을 내는 거 아니니까 시도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재미있게. 그러면 2020년도에도 꾸준히 영어 공부할 수 있는 거죠. 또 알아요? 나중에 그 영어로 다른 언어 공부할 수 있을지? 그래서 제가 2019년도에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면서 가장 잘했던 일 베스트 5를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. 이 5가지 중엔 여러분들이 실천하실 만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이 정보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. 2019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무리 잘 하시고 2020년 이전에 2020년에 무엇을 할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는 써니였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. 고맙습니다.